본의 아니게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시작을 했네요. 오늘은 딸기와 제가 좋아하는 이 바이오 요거트, 변비에 아주 직방인 요 바이오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한테는 이런 류의 영상이 좀 되게 하기 싫어서 부담이라기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약간 이런 저 자신의 그런 부담감 때문에 저도 모르게 미루고 있었던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가끔 Q&A 영상 같은 거, 영상이 아니라 그 질문 같은 걸 봤는데,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어떤 영상에서 저의 뭐 학창 시절이나 대학교 때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언니 언제 올라와요? 라는 그 질문을 제가 딱 보고 진짜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제가 그거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한두 달 전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장문의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단순한 내용은 아니었고 어쨌든 굉장히 제가 그런 저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쉽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글을 적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 내가 꼭 그런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완전히 까맣게 사실 잊고 있었던 거죠. 너무 죄송스럽게도. 근데 이제 엊그저께 올렸던 그 인스타그램 Q&A에 어떤 분이 그렇게 딱 올려주신 바람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거를 내가 말한 거는 이제 제가 말한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퇴근하고 바로 다리만 잠옷바지로 갈아입고 바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 어떤 말을 해야지 이런 걸 적어놓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제가 잘 못하고 되게 어색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영상을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바로 카메라 켜면서 그냥 바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를 편집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봐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걸 편집하면서 이제 많이 보는데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제가 정답이 아니고 제 거를 뭐 참고라는 말도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저런 삶도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서 지금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정답도 아니고 저보다 더 나은 그렇게 대학교 뭐 고등학교 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반드시 저보다 나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결론은 제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냥 저의 삶은 이랬다 제가 후회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그냥 그런 거 오케이 알겠어 그냥 이 정도로만 참고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저한테 그런 부분에서 부담스러운 영상이에요. 혹시나 내가 정답이 아닌데 제 영상을 보고 뭔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까봐 물론 그렇게 해도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다른 가능성을 막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를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계속 피아노를 배웠었어요. 저는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계속 취미로 했었고 엄마가 흔히 말하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굉장히 잘 살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안 다녀본 학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학원이란 게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게 아니라 20년 전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체육학원 그러니까 수영 이런 거 말고 체육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체육을 하는 뭐 체육학원, 웅변학원 그러니까 온갖 학원을 진짜 다 다녔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쭉 꾸준히 했던 게 이제 피아노였었는데 피아노도 하고 플루트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다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쭉 하다가 5학년, 6학년 이제 넘어가서
예술중학교라고 하죠. 그 흔히 말하는 예중, 뭐 예원, 선화예중, 뭐 지금도 계속 그 학교들이 탑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중 가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7살 때부터 배우던 그 피아노 선생님을 제가 쭉 배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피아노 이제 치는 거를 쭉 보시고 전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셨었어요. 저의 판단력이 어쨌든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그런 예중에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장래 희망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애기 때 나 연예인 되고 싶어 이런 것처럼 뭐 그 길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그런 것처럼 아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예중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예중 가려면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요. 물론 이렇게 임박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도 되게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였어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되게 짧은 1년도 안 되는 기간을 통해서 예중에 붙었고 거의 아마 꼬리로 붙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중에 덜컥 붙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제가 이제 그런 걸 하기를 원했고 뭐 떠밀려서 한 건 아니에요. 떠밀려서 한 건 아니고 저도 하고 싶어서 한 건데 이제 더 잘 알고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아직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예중에 들어갔어요. 예중에 들어가서 저는 피아노를 이제 전공을 한 거고 그 예중에 들어가면은 1년에 2번씩 실기시험을 보고 2번씩 연주회를 해요. 그 동기들을 앞에 두고 이제 연주회를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연주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끝난 적이 없었고 실기시험도 항상 그 거의 꼴등은 아닌데 꼴등에 가까운 늘 70명 중에 뭐 50등, 40등 하고 맨날 이랬었어요. 그리고 저는 연습량이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연습실에서 제가 막 항상 제가 연습실에 있었다고 그 친구들이 얘기했을 정도로 물론 근데 예중 가면은 연습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저보다 연습 많이 한 사람 물론 많지만 제 말은 제 등수에 제가 연습 부족이라기보다는 제 역량의 부족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1년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이었을 뿐더러 가면은 이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연습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실력들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상위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중하위권? 한 번 제가 20등인가? 한 적 있었어요. 그게 약간 그 곡이 굉장히 저랑 실기 시험으로 나왔던 곡이 저랑 되게 잘 맞았어서 되게 운 좋게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중하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랬는데 그때 진짜 중학교 때는 맨날 울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내가 막 연주하고 동기들 앞에서 연주했는데 막 실수하거나 이러면 막 창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예중이나 예고를 들어가면은 이제 전담 나를 이제 레슨 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제가 다녔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저의 약간 보조 선생님 같은 분이셨고 진짜 이제 한번 갈 때마다 그 당시 돈으로 뭐 20만 원씩 10만 원씩 20만 원씩 한 시간에 그때 돈으로는 되게 큰 돈이었는데 그렇게 레슨비를 항상 내야 하는 20, 30만 원씩 내야 하는 그런 강사 교수님한테 늘 레슨을 받아야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갈 때마다 제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레슨을 한 300번을 갔으면 칭찬을 들은 게 진짜 한 10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항상 그 작은 방에서 너무 많이 혼나고 근데 그게 뭐 그 선생님이 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못하니까 이 선생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든 그런 기억인데 그렇게 해서 3년을 잘 보내고 어떻게 잘 버텼어요. 3년을 피아노를 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생활이 가장 즐거웠고 그때 친구들이 아직도 너무 그러니까 제 브이로그에서 저 그
방탄소년단 BT21 옷 사줬던 그 친구들이 이제 제 중학교 때 친구들인데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만나고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잘 불러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해서 저는 중학교를 3년을 잘 마치고 이제 예중에서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예고로 이제 넘어가요. 저는 이제 선화예종을 다녔으니까 당연히 선화예고를 갈 거를 이제 준비를 열심히 했죠. 왜냐면 서울예고를 갈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닐 때는 음악 쪽은 예원이 조금 더 높았고 그 서울예고가 조금 더 높은 그런 거였어서 저는 선화예종에서 선화예고 가는 걸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떨어졌어요. 근데 예중에서 예고를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경우에 들었던 거죠. 아직도 제 습관이 그때 베토벤 소나타가 이제 실기곡이었는데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너무 약해서 보면은 피아노 칠 때 이제 손가락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도 테크닉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막 얼마나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것보다는 테크닉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늘 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이 너무 약해서 그게 메인으로 들어가는 곡이 있으면 저는 이제 거의 뭐 꼴등은 따놓은 당상인 그래서 제가 아직도 습관이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누르는 습관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누르고 그 베토벤 소나타 이거가 이제 제 습관 못 고치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 항상 힘을 길러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막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 습관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예고를 떨어졌고 보통 이제 계속 그 음악 쪽을 전공할 생각이 있으면은 예고를 떨어져도 인문계 가서도 편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인문계에서도 예체능 반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서 음대를 계속 준비를 하거나 그런 꼭 예고를 붙지 않아도 그 계속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예고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그만두고 피아노도 팔고 그 이후로 피아노를 진짜 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피아노가 싫거나 막 학교 생활이 싫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물론 예체능 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예종을 다니면은 공부보다는 실기에 더 힘을 쓰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수학을 3번 배워야 될 거를 뭐 한 번만 배운다든지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고를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예고를 못 갔다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그들을 잘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런 힘든 이유 중 하나인데 예고 떨어진 거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아노를 더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제 마음의 그런 사소한 것까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했죠. 제 친구들 중에서 음악을 바로 관두는 아마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같이 다니는 8명, 10명 정도의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음악을 진짜 바로 그만두는 애는 저밖에 없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졸업식 때 이제 다들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뭐 약간 마음도 추스리고 그런 상태에서 졸업식을 오는데 저는 졸업식 날 여기에 다 까만 매니큐어를 칠하고 졸업식에 나타났어요. 왜냐면 피아노 치면은 이런 거 못 바르는데 그때 손톱도 막 이만큼 길러가지고 까만색 매니큐어 다 바르고 졸업식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이 좀 학군이 흔히 말하는 강남에 있는 메인 학교들 중에 하나였어서 저는 막 생각했죠. 가면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는 실기 성적 안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항상 중하위권을 맴돌았는데 인문계 가면 내가 이제 공부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거 플러스 가면은 뭐 이제 그때는 이제 나름 사춘기니까 제가 이제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분반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막 남자애들도 너무 많겠다. 왜냐면 얘 중에는 남자애들이 뭐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막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랑 다행히 같은 고등학교를 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랑도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가서 누구랑 친해져야 되지? 이런 거 플러스 되게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1학년 때까지는 그때가 진짜 저한테 가장 심한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엄마한테 반항도 진짜 많이 했고 원래 할머니랑 계속 살았었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너무 속된 말로 개겨가지고 엄마가 할머니랑 저랑 떨어뜨려 놓고 그러니까 할머니랑 계속 살았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좀 많이 반항하고 엄마한테도 너무 막하고 좀 반항심이 굉장히 차여있던 게 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네랑 달라. 약간 이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가요. 아마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3년 동안 되게 예종 나왔고 피아노 전공했고 너네랑은 되게 달라. 약간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성격도 되게 못됐던 것 같고 좀 나는 뭐 되게 근자감이죠. 예종 나오면 뭐 어쩔 건데요. 어쨌든 예고 떨어져서 왔는데 그리고 뭐 인문계 한다고 해서 뭐 저보다 떨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나보다 특출나면 특출났지. 근데 그런 생각이 베이스로 깔려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 이 학교에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저희 중학교가 시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서울에 있는 탑 오브 탑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 공립학교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막 그런 거부터 막 무시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근자감으로 그렇게 힘들게 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1학년을 보냈죠. 물론 성적은 막 진짜 뭐 50명 중에 50등 이런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뭐 좋을 수가 없었죠. 너무 근데 벌써 아직 고등학교 얘기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제가 안 했어요. 저 막 그 코디 학원도 다니고 연예인들 코디가 되려면 메이크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패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공부할 게 되게 많아서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코디 학원. F1이라고 아직도 있는 것 같던데 왜냐면 공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연예인 코디가 되려고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그때도 뭐 했어요. 어쨌든 난 공부는 아니다. 공부는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1학년 때 방황을 하다가 2학년 때 제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치동에 있는 종합학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 다니면서 거기도 이제 레벨별로 반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일 낮은 반이었거든요. 제일 낮고 제일 공부 못한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반이었는데 거기서 한 반년 정도 공부를 하고 아마 제가 공부를 조금 했더니 성적이 조금 괜찮아지는 거를 느끼고 거기에 약간 맛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3학년 때는 제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수학이었는데 막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음에도 수능 전날까지 수학을 놓지 않았어요. 수포자가 아닌데 그냥 점수만 수포자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전 고3 때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고3 때 저는 뭐 이근갑 선생님이랑 뭐 이기상 그리고 또 뭐 로즈리, 김기훈 막 이런 분들 인강 들으면서 학원도 병행하면서 그분들 인강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 채우면서 그리고 저는 인강 강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영향이란 게 뭐 그런 공부적인 것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고3 때 힘이 많이 됐어요. 특히 그 이근갑 선생님은 제가 요즘도 연락을 하는데 저가 이렇게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되게 바로 잡아준?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걸 사실 못 느꼈고 지금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 선생님 통해서 이제 제가 배웠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막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는 이제 뭐 배제하고 제가 그 신념을 갖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뭔가 정신적으로도 되게 의지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로 그게 내 삶에도 좋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이제 수능을 봤고 저는 수능을 생각보다 되게 잘 봤어요. 원래 봤던 것보다는 좀 잘 보았던 케이스고 지금 수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언어 2등급, 영어 2등급, 수학이 4등급인가?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가 1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진짜 운 좋게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저 원서 쓸 때만 해도 제가 원서를 아마 덕성여대 하나, 서경대 하나, 경원대 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서경대는 사실 저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하위권 대학이었고 덕성여대는 이제 여대 중에서 그래도 조금 중하위권이었고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 있으니까 그리고 경원대는 그래도 경기권 중에서는 조금 높은?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에 있는 하위권, 경기도 상위권 이렇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담임선생님이 너 덕성여대 쓰지 마라. 그거 쓸 바에 차라리 더 안전한 데 하나 써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고집 부리고 덕성여대를 썼어요. 저는 제가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고3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진짜 흔히 말하는 듣보 대학을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더 그게 너무 싫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선화예중 나오고 내가 강남에 있는 학교 나왔는데 듣보 학교를 갈 수도 없잖아 이런 그런 어린 마음에 왜냐면 장래희망도 좀 명확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학교라도 무조건 좋은 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해서 저는 이제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점수 맞춰서 간 거였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철학이 무엇인가, 철학과에서 뭘 하는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에서 뭘 하는지도 당연히 몰랐고 그냥 제일 낮은 과여서 간 거였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냥 윤리와 사상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거다. 당연히 좋았을 리가 없죠, 저는. 왜냐면 저는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뭐든 어디든 빨리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대학교 초부터 되게 컸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막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고 싶어 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학과를 간 게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덕성여대를 덜컥 합격해버리는 바람에 제 점수에 맞게 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에는 아 조금 더 좋은 학교도 혹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고등학교 때 생겼던 그 근자감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덕성여대를 됐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도 학교 1학년 때는 또 말도 안 되게 반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반수가 뭐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나서 점수가 잘 나오면 자퇴를 하고 그 새로운 원서를 쓰는 거고 안 나오면 다시 이 학교를 다니는 거고. 근데 그때 되게 바보 같았던 짓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반수나 뭐 편입이나 이거는 내가 정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 학교의 그 과가 아니면 나는 정말 안 돼. 이런 게 아니면 그냥 학교의 급을 조금 올리고 싶어서 하는 반수와 편입은 진짜 비추 오브 비추인 것 같아요. 뭘 사람 하기 나름이죠. 저의 기준은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야겠다는 뚜렷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수가 성공적으로 됐을 리가 없고 학교를 다니면서 노량진에 있는 그런 그때로 따지면 뭐 스카이에듀 메가 뭐지? 그 손준 선생님이 하는 그 메가 에듀? 아닌데? 어쨌든 거기 노량진에 있는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선생님들의 이제 현장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학교와 병행해 가며 그렇게 1학년을 보냈죠. 당연히 그 학원 스케줄과 함께 맞춰야 되다 보니 대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수업들도 시간에 따라서 내가 학원 갈 수 있는 시간 피해서 하는 수업들을 듣게 되고 당연히 학교에 대한 애정도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도 안 하게 되고 왜냐? 나는 이 학교 곧 나갈 거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수능 잘 못 보면 다시 이 학교 다닐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반수라는 게 웬만한 의지를 갖고 아니서는 진짜 비추 오브 비추인데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수능을 전 봤어요. 수능을 또 봤는데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죠. 당연히 제가 봤던 것보다 안 좋은 성적이 나왔고 원서를 써보려고 했으나 덕성연애보다 더 안 좋은 데밖에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수능 보고 원서는 쓰지 않고 그렇게 2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학년 때 이미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많이 가까워질 수가 없었고 소수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많이 전과를 가는 바람에 이 과가 그렇게 별론가? 왜 이렇게 다들 전과를 하지? 이런 생각. 교수님들이랑 다 너무 좋은데 여전히 학교에 대한 애정과 과에 대한 애정은 제로인 그런 상태로 2학년은 뭐 대충 흐지부지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업을 조그맣게 했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했었고 돈을 진짜 꽤 많이 벌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너무 많이 보람을 느끼면서 했던 그런 블로그여서 아직도 없애지 않고 그 블로그가 존재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2학년은 그거 하면서 보내고 그게 거의 더 주된 저의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보다는 그 블로그에 너무 심취해 있어서 그때 막 방문자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이제 3학년이 돼서 갑자기 제가 학생회장을 맡게 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학생회장을 했었던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였고 너무 많은 걸 경험하게 해준 것이 그 학생회장 자리였어요. 뭐, 당연히 학교 학생회장은 아니었고 이제 과의 학생회장 자리였는데 제가 과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었어서 갑자기 갑툭튀 그런 학생회장이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전에 학생회장 했던 언니가 저희 과는 소수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장황한 투표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대물림 되듯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는데 투표를 하긴 해요. 근데 뭐 후보가 한 명이어서 투표를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한 그런 거였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배 언니의 생각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회장 할래? 했는데 왜 그때 제가 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대한 애정도 그땐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냥 진짜 수업만 듣고 집에 오는 그런 애였는데 뭔가 약간 도전해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알겠다, 내가 하겠다 해서 학생회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정도 되게 커졌고 과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커졌고 아 이게 이런 학문이구나라는 거를 진짜 왜 내가 이걸 이제 알았지? 라는 그렇게 애정이 생기게끔 했고 그리고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첫 그런 학교 활동이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축제 때 뭐 먹을 거 팔고 뭐 매주 만나서 뭐 회장들끼리 만나서 뭐 우리 대학교에 뭐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회의하는 거 그런 거 사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안 해보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아, 내가 뭔가 이 과를 책임지고 이 새로 오는 신입생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알려주고 내가 막 뭐 선물도 막 준비하고 뭐 그 OT 같은 거 새내기 세터 같은 거 갈 때도 막 어떻게 하고 뭐 우리 과는 이렇게 하고 막 우리 과가 제일 잘 되게끔 막 이런 거 해줘야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 할 때 물론 힘든 적도 정말 많았지만 정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경험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 다니면서 아 나는 아싸가 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이게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아니면 다시 안 하면 되니까 꼭 한 번쯤 학교에 있는 그런 활동, 동아리나 뭐 학생회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걸 안 하고 학교를 졸업했으면 지금까지 취업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취업한 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에 대한 애정이 없던 애정이 생겨요. 제가 덕성여대가 이제 덕성여대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생겼는데 덕성여대는 학교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또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한양대를 다녔으면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막 아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솔직히 뭐 그게 뭐 무슨 상관이에요. 뭐 서울대학교는 들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어쨌든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던 저의 대학교 생활이 한 번에 청산될 수 있었던 것이 그 학생회장 자리를 맡으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고 떨어졌을 때만큼 힘들었던 게 학생회장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하던 부학생회장 친구랑 처음에 마음이 좀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친구랑 완전 절친이 되면서 이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학생회장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누군가와 의견을 조율해서 어떤 과를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막 의견을 뭐 중간에서 이제 수렴해주고 뭐 교수님들이랑 뭐 조교 언니랑 학생분들이랑 그런 그 사이에서 그렇게 막 조율하고 이런 것들을 언제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느꼈죠. 아, 정말 하길 잘했다. 정말 하길 잘했다. 저는 1년 더 하고 싶었어요. 아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저는 3학년을 보내고 이제 처음 휴학이라는 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재미를 봤기 때문에 쇼핑몰을 이제 열었었어요. 옷을 파는 쇼핑몰인데 이제 친구랑 같이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휴학생활 보내다가 이제 쇼핑몰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자금이 좀 많이 필요했고 그거에 비해 저의 수익은 많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쇼핑몰을 이제 접게 되었고 다시 4학년에 컴백을 해서 저는 철학과랑 국문과를 복수 전공해서 이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회장 뿐만 아니라 저에게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아르바이트였어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는 정말 어떤 분을 만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능 시험 보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바 그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때 했던 알바를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취업하고 나서도 조금 했었어요. 한 곳에서. 다행히 저는 너무 좋은 이제 사장님이 계신 곳에서 알바를 했고 저를 되게 딸처럼 저한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알바를 해서 그렇게 오래 알바를 했는데 저는 취업에 도움되는 알바는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알바를 오래 하면은 그게 뭔가 취업에 약간 메리트가 될 수 있겠지만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푸는 알바였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내가 SPC에 가는 게 아닌 이상 베스킨라빈스에서 5년 일하는 게 뭔가 이렇게 취업에 큰 메리트가 되는 알바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귀에 박히게 듣는 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바를 해라. 그런 거는 3, 4학년 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 그런 알바, 뭐 카페 알바, 패스트푸드 뭐 이런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알바? 그런 거를 하면서 사람을 응대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룰을 지키는 거 그리고 남의 공간을 청소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그때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아니면은 바로 이제 회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해봤던 사람이랑 안 해봤던 사람이 그 약간 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허튼 일도 해보고 좀 그 손님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보고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일부 진짜 이상한 데는 막 텃세 부리고 이래서 사람이 더 막 피폐해지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것만 잘 맞는다면은 그런 카페나 뭐 그런 단순 노동을 요하는 그런 곳에서 알바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 사장님이 저 결혼하면 한복 맞춰준다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저한테 잘해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진짜 기가 막히게 풉니다. 아직도 동그랗게 잘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들면 대충 몇 그램이지 막 이런 거. 파인트 336g 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담을 수 있고요. 뭐 아이스크림 이름 외우는 거, 아이스크림 푸는 거 이런 건 뭐 지금 뭐 아주 잘합니다. 뭐 또 말이 또 딴 데로 샜는데 어쨌든 그런 알바를 한 번쯤 꼭 해보시는 게 취업과 관련된 알바는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번 그런 알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은 제안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대학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저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 학교를 늦게 빠지는 바람에 그 늦바람이 들어서 학교 다니는 거가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학교에서 온 에너지를 다 썼고 집에 오면 이제 뭐 취업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내다 보니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4학년을 보냈죠. 제가 취업 지원실이라고 학교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커리어 개발센터, 교내 알바라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학교에서 쓰는 알바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베스킨라빈스 하면서 교내 알바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취업 지원실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취업 지원실에서 저한테 도움을 준 건 한 개도 없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것을 속단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속단해서 알려드린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 커리어 개발센터에 있으면서 물론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좋았죠. 그 교직원 분들이 저를 너무 또 잘 대해주셔서 원래 교내 알바는 너무 오래 못하는데 저는 2년 동안 교내 알바를 거기서 했었어요. 그 교내 알바를 취업 지원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관련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건 진짜 하나도 없었죠. 제가 거기에서 하는 워크숍 같은 건 온갖 건 다 참여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교내 알바기 때문에 거기 스텝으로 가서 워크숍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승무원, 예비 승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연, 뭐 마케팅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강연 이런 걸 진짜 안 들어보고 못 들어본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의지가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죠. 뭐 그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했던 친구들은 취업 지원실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 정신 상태와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훌륭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 그게 어우러져서 진짜 모순적이게도 취업 지원실에서 2년이나 일했지만 취업과 관련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 못한 채로 그렇게 졸업을 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강연 같은 걸 오셔서 이력서 첨삭해주시는 분이 자기소개서 첨삭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이제 졸업할 때쯤에 나는 홍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쪽 직종으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거를 대강으로 이제 머릿속에 갖고 있었을 때였는데 정확히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 오셨던 그 강사님이 제 이력서를 첨삭해주면서 자기소개서까지는 보지도 않았고요. 철학과랑 국문과 나와서는 홍보일 못해요 라고 딱 그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일단 그땐 너무 창피했죠. 내가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나중에 그게 되게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너 철학 배워봤어? 너 국문학 배워봤어? 배워보지도 않았는데 뭘 못한다고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이 커져서 그 이후로는 더 그 취업 관련해서 강연 오거나 뭐 진짜 유명 인사가 아니고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저한테 믿고 거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아직도 그분의 말을 진짜 잊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아직 지금 홍보일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철학과 나고 공무과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말은 대기업에 있는 홍보과 못 간다는 건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철학과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진짜 모든 학문의 모든 사고 방식의 기본이 되는 것이 철학인데 제가 그 많은 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게 저한테 막 가끔 대학 얘기 같은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게 뭐 과나 이런 게 중요하냐, 대학교나 이런 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심심치 않게 저도 막 댓글이나 DM으로 받긴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되게 별로인 회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선망의 대상인 회사일 수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취업하면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된 게 그 학생회장 하면서 만나게 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이제 철학과 학생회장이었고 그 친구는 동문학과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화장품 관련한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한 상태였고 그 친구는 BM이었어요. 브랜드 매니저? 그러니까 제품과 밀접하게 제품 개발과 뭐 전체적인 그런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면 되는데 그 회사의 홍보팀에서 약간 알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부장님이 제 친구한테 너 친구 중에 좀 손 빠르고 좀 싹싹하고 좀 그런 애 있으면 추천해줘봐 라고 해서 제 친구가 저랑 완전 대절친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죠. 계속 그 시기엔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너 화장품 좋아하고 하니까 너 괜찮으면 여기서 알바해라. 그때 저는 막 졸업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난 너무 좋지 하고 진짜 그렇게 우연찮게 화장품 회사의 홍보팀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진짜 열심히 일을 했고 일도 너무 재미있었고 처음 접해보는 알바가 아닌 그런 회사의 사회생활도 저한테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저랑 이제 지금도 너무 친하게 지낼 만큼 너무 좋은 분들이셨어서 거기서 인턴을 한 10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저를 정직원으로 시켜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부장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 회사의 사정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갑자기 약간 이렇게 소멸되는 바람에 저도 이제 인턴직에서도 잘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저 그때 인턴 잘렸을 때 막 모든 회사 분들이 막 저한테 막 선물을 주시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거기에 있었으면서 인턴 생활한 게 이제 진짜 저는 행복하게 인턴 생활 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하는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만큼 내가 어느 과를 나왔고 뭘 공부했고 내가 뭐 얼마나 스펙을 쌓았고 저는 스펙이 0이었거든요. 0? 블로그 운영했던 거, 쇼핑몰 했던 거 그리고 뭐 알바를 굉장히 5년 동안 해서 뭔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척도였던 거 그거 말고는 스펙이 진짜 1도 없었어요. 하나도 뭘 한 게 없어요. 모스 자격증 하나 있었다. 모스 자격증. 근데 모스 자격증은 진짜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안 따도 돼요. 안 따도 되는데 그냥 그때 그런 거 따야 된다고 해가지고 땄어요. 어쨌든 그거 진짜 무스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장품 홍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제가 인턴으로 있을 때 저 회사 진짜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그렇게 오고 싶어서 온 회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지금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직종에서 아주 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쭉 제 얘기를 드리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결국 지 얘기하다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속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때는 괜찮아요.
그냥 뭐 내가 저도 그런 스타일이라서 나 이런 거 못해 하면은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스타일이어서 괜찮은데 대학교 때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직장인일 때보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하는 행동이라기보다 그런 나의 대학생으로서의 삶은 조금 더 약간 도전해봐야 되고 너무 속단하지 말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계속 학교에 대한 애사심은 제로인 채로 그렇게 아싸처럼 학교를 다녔으면 저는 학생회장을 하지도 못했을 거고 학생회장을 안 했으면 제가 그 친구랑 친해지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인턴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 회사에 어쩌면 못 왔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회사의 존재를 거기 인턴하면서 알았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학교 때 들은 철학과랑 국문과 나오면 홍보에 못해라는 그 말에만 휘둘려서 아마 포기하고 그냥 조금 그냥 또 다른 그냥 남들 많이 하는 그런 직무를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더 잘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 학생회장을 했던 거가 나는 그런 거 못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아 이런 걸 하면 이런 경험과 이런 마음가짐과 나로 하여금 이런 뿌듯함을 안겨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안 했으면 정말 후회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때 내가 학생회장 한다고 했었지? 그 학교 생활 진짜 1도 안 하던 애가 그래서 꼭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대학교 때는 진짜 학교 활동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싸로 있으면 안 돼요. 아싸로 있어도 되는데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아싸로 계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활동 같은 거 꼭 한번 해보시는 거. 그거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저는 뭘 해야 될지를 계속 망설이었다가 나중에 결정한 스타일이긴 하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미리 정해놓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막상 내가 그걸를 직장으로 삼았을 때 후회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막 이게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홍보일이 너무 좋아서 홍보일을 딱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성향과 너무 맞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대학교 때 그렇게 선망해오던 홍보일이 그냥 하루아침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태평하게 대학교 4학년을 마냥 보냈던 건데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저보다 어리신 그 구독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대학교 때는 정말 교내에서 많은 활동을 해봐라. 막 대외 활동 이런 거 제가 여대 다니면은 그런 거 꼭 하려고 하거든요. 연합 동아리. 남자들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동아리 이런 거에 막 혈안이 돼 있었는데 물론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교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학교 내 활동이라던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너무 막 교외로만 내가 스펙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연히 나한테 부담으로 다가오고 워낙 액티브한 분이라면 그런 말 필요 없겠지만 저처럼 대학교 때 무조건 아싸로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꼭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저한테도 막 추천 영상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럼 가끔 이런 게 떠요. 나의 힘들었던 시기 하면서 썸네일 같은 거 막 이런 거 있고 저는 약간 그게 약간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 뭐야. 약간 저런 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라 그 생각 때문에 저의 이런 얘기를 영상을 올리는 거가 더 낯간지럽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얘기해보니까 별거 아닌데요? 그냥 나 하고 싶은 얘기만 줄창하다 끝난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시고 또 심지어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이렇게 정신 차려서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도움이 정말 안 됐을 거예요. 도움은 아니고 그냥 이런 삶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브이로그 담는 게 가장 재밌었는데 요새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아싸리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원하시는 영상이라기보다 뭐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나 저랑 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런 거 보고 가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카메라에 대고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또 기획을 해볼게요.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제 인생을 한번 정비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내일부터는 회사를 더 열심히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거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회사 다닌 지 횟수로는 4년 차고요. 아마 꽉 채워서 지금 3년 정도 다니고 그렇게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장품도 좋아하고 홍보 일도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라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이제 딸기가 막 눈에 들어오네요. 어쨌든 역대급 길이의 영상이 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지만 제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얘기해주시면 제가 또 한번 열심히 답글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머리 자른 거 예쁘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머리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 많아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럼 다음 또 브이로그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색한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영상 갖고 올게요. 안녕!